네, 안녕하십니까. 위니스탁입니다. 자, 어, 저는 이제 몸 상태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라이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좀 자신은 없습니다. 네. 자, 제 몸 상태는 제가 또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PC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반대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던데 이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PC 물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예, 뭐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 나스닥이 뭐 그냥 뭐 강보합 한뭐 0.5 정도. 음. 이게 이제 정당입니다. 예, PC 물가도 높게 나오고 좀 패드워치에서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이 뭐 이게 뭐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도 막 올라가고 있고 뭐 막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IMF 총재도 예, 미국 금리 막 올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 0.5 정도 되겠다. 뭐 100번 양보해서 한 뭐 1% 정도 되겠다. 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스닥이 플러스 2.19로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폭등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그 큰 양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굉장한 폭등장을 반대로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가? 예. 어, 올해 이제 그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길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잖아요. 미국이 뭐 천조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빚이 천조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빚은 곧 현금 유통량, 그러니까 풀려 있는 현금 하고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자산시장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그 페드 그 통계치를 보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부채 그동안 뭐 이제 쭉 해갖고 뭐 천조, 이천조 이렇게 막 늘어 경조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 발행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감이 잡히시겠죠. 예.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달러를 찍어내면서 시중에 계속해서 달러를 유통시켰고 늘려뒀고 그거와 똑같이 미국의 나스닥, 다우지수, S&P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또 달러를 찍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를 찍어서 뭘 하냐면 빚을 늘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또 개인들은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막 해줘서 개인들에게 이제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슈와 이제 상대를 하는 다른 이슈들은 이 이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은 굉장히 큰 이슈고 23년 6월에 양적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6월에 양적 완화가 될 예정이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주 이슈인데 작은 이슈들을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영상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영상들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6월 달에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은 뭐 거의 99%죠. 근데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어요. 전쟁이 안 나겠지 했는데 전면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번 이 양적 완화도 다들 99%의 확률로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미국의 빚이 더 늘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똑같아요. 1%의 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을 하면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돼서 양적 완화가 돼버리고 더불어서 금리까지 동결이 되게 되면은 그냥 도랑치고 가채 잡고 따블에 따블이죠 그냥. 그리고 완전 큰 초대박 호재 두 개가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금리는 올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은 풀어댄다. 그럼 그 풀린 돈들은 자산시장으로 올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미래가 예상될 경우에 자산시장은 상승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가 부채와 통화량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 자, 그래서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가 1000조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럼 1000조만큼 비슷하게 시중에 돈이 풀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많이 풀려 있는 것이고 그 돈들은 주식시장을 밀어 올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돈을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6월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게 되면은 다시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제 나스닥이 이 정도 상태인데, 뭐 별 문제 없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재료 소멸, 기대감에 상승하고
그것이 확정이 됐을 때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내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이제 그 방망이를 땅땅땅 때려가지고 법안을 통과,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 되기 전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우리는 이 이슈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이게 그 제닛 앨런 장관이 부채한도 협상을 지금 원래 6월 1일에서 6월 5일까지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시간을 더 끌어주면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준 금리 이제 동결되냐 마냐 이제 그 이슈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많이 상승했으니까 지금 재료가 소멸이 되어서 그걸로 고점을 치고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또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피크를 찍고 조정, 이렇게 우리 이제 1월에 그 경험을 해보셨죠. 피크를 찍고 상당한 조정을 했었죠. 예, 은행권 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 왜 상승했을까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정부의 빚은 화폐 유통량이다. 예, 그만큼의 돈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PC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예요. 예. 우린 그냥 돈만 풀리면 돼 이거예요. 부채한도 협상 이제 통과돼가지고 돈만 풀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오르건 말건, 예.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좀 협상이 좀 잘 돼가고 있다. 그 소식이 서브 이슈를 덮어버렸죠. 다른 이슈를 덮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인데요. 양적 완화가 되고 막 뭔가 시장이 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사람들은 항상 다급하게 그럼 뭘 사야 되지? 막 이렇게 뭘 사야 될까? 막 이렇게 돼요. 이럴 때 가장 예, 몰리는 게 빅테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갑자기 막 뭘 사야겠는데 하면 빅테크 쪽으로 막 몰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럴 때는 안정감보다는 성장하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시장이 막 갈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AT&T 주식을 사야 되고 예, 뭐 코카콜라 주식을 가서 사야겠구나. 예, 그러지 않죠. 시장이 갈 것 같다. 돈이 풀렸어. 돈이 풀릴 것 같아. 부채한도 협상은 굉장히 많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 주가 상승률이 좋을 만한 것을 사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막 소형주는 안 되고, 예. 적당히 좋죠. 예, 지금. 그래서 뭐 빅테크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그런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빅테크 쪽
쪽에서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특히 이제 아마존이 좀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알파벳, 자, 엔비디아 좀 그리고 제 느낌에는 지금 이런 주식들을 막 엄청나게 사들이려고 해서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좀 달러 인덱스가 이 빅테크 주식시장 상승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을 살려고. 그래서 이제 외환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모두 다 자산시장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연준은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해 버린 거죠. 예.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연준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예,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관련다. 연준을 그냥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이제 완전 그냥 이제 그 말 안 듣는 7살, 예, 말 안 듣는 7살 아이처럼 그냥 이상한 대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막 앞으로 뭐 1%막 더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급선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석유고 뭐고 막 옥수수고 막 옥수수 가격 지금 보시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급선회 갖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시장이 막 나가면은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물가가 다시 뛴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어 원래는 연준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뛰니까 우리가 금리를 다시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다시 좀 더 올라가고요. 물가는 좀 올라가고 연준은 이제 금리를 한번 동결하면 계속 동결해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 잡는 거에 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단기간에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하고 물가 잡는 거에 이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고금리 유지 요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금리 인하를 빠르면 올해 11월 정도에도 할 수 있다. 좀 빠르면 뭐 9월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고금리 그냥 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좋습니다. 원래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이렇게 상승을 쫙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11월이나 그러면 그때는 조금 조정을 들어가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가서까지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 예,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럼 주식시장은 그때까지 계속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완전히 이제 박살나고 그때 가서야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주식시장은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쉬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 역사에 길이 남는 바보가 된다는 거죠.
자,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 물가를 잡으려면 그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이거와 함께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경기를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계속해서 높다 보니까 돈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어 금리를 올리는 거와 더불어 세금을 확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어서 그 소비를 못하게. 그러면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겠죠. 내년 대통령 선거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악관도 예, 내년에 대통령 재선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쫙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대통령 인기는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물가는 높고 세금 높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겠죠. 예. 자,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경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획이에요. 그냥 돈이 많이 풀리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가면은 주가는 내려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돈 푸는 역사와 함께 같이 한 주식시장의 상승은 당분간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악마, 이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악마가 하는 짓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 이렇게 사게 되면은 이걸 한번 탁 털고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안 쫓아온다. 그러면 혼자 갑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온다. 그럼 털고 가고 사람들이 안 쫓아온다. 그럼 그냥 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죠.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뭐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갈 듯 안 갈 듯 막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은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내려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막 사신 분들 결국에 다 털고 가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털지 않고 여기서 이제 돌파됐구나 막 사자 하신 분들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쪽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안 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이 상승을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꼭 깨트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번 시세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여기 막 지금 사람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거를 털어버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벌써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주식이 이래서 정말 아사모사한 거예요. 아사모사한 겁니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하자니 그렇고 이걸 두려워하면서 상승을 놓치자니 그렇고 참 이게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각자 이제 막 전략과 막 배팅하고 막 이렇게 온갖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